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가까운 사이일수록 상처는 더 깊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그 상황에서 분노로 대응하면 결국 패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순간 상대방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감정의 함정입니다. 오늘은 친구에게 무시당했을 때 화내지 않고 품격 있게 이기는 법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시당하는 순간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것인가. 둘째,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역전의 심리학. 셋째,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전략적 방법.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품위를 지키는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진정한 강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지혜를 나누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 마음은 두 가지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즉각적인 분노, 다른 하나는 깊은 상처입니다. 친구가 당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당신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길 때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대부분 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면 상대가 오히려 웃습니다. 봐라, 저 사람 결국 무너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분노가 그들에게는 확신을 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강자의 무기입니다. 침묵하는 순간 상대방은 당황합니다. 왜 반응이 없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의구심이 그들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를 침묵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침묵이 위축이나 두려움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침묵은 반드시 내적 평안과 자신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침묵을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호흡을 깊게 가다듬으세요. 무시당하는 순간 우리의 호흡은 얕아지고 심장 박동은 빨라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깊고 느린 호흡을 3번 정도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를 상당히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세요. 이 사람의 행동은 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지 내 가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내적 대화가 당신을 중심 잡힌 상태로 이끌어줄 겁니다. 하지만 침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지혜는 바로 태도의 반전입니다. 무시하는 친구 앞에서 더 당당히 웃으며 대화하세요. 그 순간 상대는 완전히 당황합니다. 왜 저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지? 바로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예상 밖의 반응 효과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무시할 때 그 사람이 화를 내거나 위축되기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히려 더 밝고 당당하게 행동하면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되죠. 이때 상대방의 마음에는 인지부조화가 발생합니다. 내가 무시했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이런 혼란이 그들을 더 불편하게 만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직장인이 동료들로부터 계속 무시를 받았습니다. 회의 시간에 그의 의견은 항상 묵살되었죠.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른 주제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몇 주 후 동료들은 그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성숙하다. 우리가 좀 유치했나?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눈맞춤을 유지하세요. 무시당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선을 피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더 당당히 상대의 눈을 바라보세요. 둘째, 목소리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감정이 올라올수록 목소리는 높아지고 떨리기 쉽습니다. 의식적으로 낮고 안정된 톤으로 말하세요. 셋째, 몸짓과 자세를 당당하게 유지하세요. 어깨를 펴고 등을 곧게 세우세요. 이런 자세 자체가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잠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침묵하고 당당하게 반응할 때 주변 사람들도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숙한 대응을 보며 속으로 감탄할 겁니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되면 무시했던 당사자만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중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노하지 말고 침묵하라. 둘째, 당당한 태도로 흔들림을 보여주지 마라. 이 두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은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지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무시하는 사람과 굳이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친구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관계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애초에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고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관계의 질이 곧 삶의 질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이 표현입니다. 당신의 에너지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거리두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단절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세요. 너와는 더 이상 친구 안 할래? 이런 식의 선언은 오히려 당신을 유치해 보이게 만듭니다. 대신 점진적으로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나누지 말고 필요한 소통만 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야말로 진짜 반성이 시작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 없게 여기지만 잃을 것 같은 것은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것을 희소성 원리라고 합니다. 당신이 거리를 둘 때 상대방은 당신의 존재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서야 당신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올 수도 있어요. 요즘 왜 연락이 뜸해졌어?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서두르지 마세요. 진정한 사과와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지켜보세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진정한 반성과 변화가 있다면 그때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대신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관계를 선택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험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무시당했던 경험이 쌓일수록 당신은 더 단단해지고 자신의 가치를 더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군가가 당신을 무시하려 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이 인정에 의존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정한 내적 성장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별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친구가 당신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침묵으로 그 순간을 넘기세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세요. 절대 왜 내 말을 끊냐고 따지지 마세요. 이런 반응은 오히려 당신을 약해 보이게 만듭니다. 대신 당신의 침착함으로 상대방이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세요. 또 다른 상황, 친구가 당신의 의견을 비웃거나 무시한다면 미소를 지으며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말하고 주제를 바꾸세요. 이런 반응은 상대방을 완전히 김 빠지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화를 낼 거라 예상했는데 너무 차분하게 반응하니까 당황스럽죠. 그룹에서 당신만 빼고 계획을 세운다면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라고 말하고 당신만의 더 좋은 계획을 세우세요. SNS에 그들보다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복수심이 아니라 진짜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가짜 행복은 금방 들통나지만 진짜 행복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친구들이 당신의 성취를 질투해서 무시한다면 더 겸손하게, 하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시기와 질투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을 숨기거나 작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성장해서 그들의 시각을 바꿔놓으세요. 진짜 친구라면 나중에라도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 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애초에 친구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시당했을 때의 3단계 대응법. 1단계 감정 조절하기. 깊은 호흡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기. 침묵으로 상대방 당황시키기. 내적 대화로 중심 잡기. 2단계 태도로 역전하기. 당당한 자세 유지하기. 눈맞춤과 안정된 목소리. 예상과 다른 긍정적 반응. 3단계 관계 재정립하기. 자연스러운 거리두기. 에너지를 더 나은 관계에 투자. 자존감을 타인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기.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가짐입니다. 무시당하는 것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수준과 성격을 보여주는 것일 뿐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인정이 없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때 비로소 진정한 품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품격이 결국 당신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결국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어도 서운함이나 원망을 갖지 마세요. 그들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했던 것일 수 있으니까요.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는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대신 그 에너지를 더 건설적인 곳에 사용하세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취미를 개발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는데 투자하세요. 이런 긍정적인 활동이 당신을 더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모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품격 있는 승리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이 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경험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진짜 좋은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성장시켜
주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상황을 감사하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면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방법.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자기 확신이 다른 사람의 무시에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둘째, 무시당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24시간 기다려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고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당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긍정적인 관계가 많을수록 부정적인 관계의 영향력은 줄어듭니다. 넷째,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등 자신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하세요. 자신감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덜 의존하게 됩니다. 다섯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부정적인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실천한다면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무시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확고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이 올라올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중심을 잡고 품격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 자체가 당신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대응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다른 사람의 무시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친구에게 무시당했을 때 품격 있게 이기는 3가지 핵심 방법. 첫째, 화내지 말고 침묵하라. 침묵은 강자의 무기이며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당당한 태도로 대응하라. 예상과 다른 긍정적 반응으로 상대방의 예상을 뒤엎고 역전의 기회를 만드세요. 셋째, 필요하다면 거리두기를 하라.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것을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낭비하지 마세요. 무시를 받는 순간이 당신의 품격을 증명하는 시험대입니다. 그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한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강자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당신을 무시해도 당신의 품격까지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품격은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고 오직 당신만이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압력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빛이 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품격을 유지할수록
더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선택으로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지혜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